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살펴보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간혹 아이들이 배 아프다, 머리 아플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머니들이 밥 먹기 싫어서 또는 공부하기 싫어서 꾀병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소수는 꾀병일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은 발병이 작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입원까지 하여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속히 치료된다는 사실인데 원인만 알게 되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할 때 평소 밥을 먹기 싫어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손을 만지면 차갑거나 이마에 따끔따끔 열감이 있거나 또는 밤에 잘 못 자거나 낮에도 칭얼댄다면 모두 속이 불편한 경우입니다. 성인들도 손이 차가우면 마찬가지인데 좀 더 살펴서 갑상선 저하증이나 위장병 또는 심장병을 살펴야 됩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 위장병이거나 기타 다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체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장병은 예부터 미련한 사람을 빗대어서 밥통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미련한 장부여서 배가 부를 때 수저를 놓으면 이미 때가 늦어 배가 너무 불러서 숨쉬기가 힘들어 씩씩거리게 되죠. 여러분들도 후회 본 적 없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어떻든 위장병은 그만큼 급성질환, 복통, 설사, 변비나 구토, 신태염 등이 아니고서는 강박이 둔한 것이어서 도로의 자동차로 말하면 늘 지체 현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환자분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자신이 먼저 가정의 주치의가 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반드시 눕게 해놓고 양 무릎을 세우게 하죠. 그 다음에 명치 밑에를, 즉 오목가슴 밑에 눌러보면 통증이 있거나 압박감이 있고 혹은 또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뒤에서 안아서 명치 밑을 눌러보아도 아프다고 호소를 하거나 긴장이 되어 있거나 못마땅해 할 때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이죠. 이러한 현상을 한방에서는 기가 막혔다, 즉 생명력 또는 기운이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화압이 심화경막이라고 한방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하면 졸도하거나 그래서 응급실 찾게 되죠. 또 하나는 변비가 심해서 장에 가스가 차 있을 경우인데 적당히 차 있으면 쿡쿡 찌르는 느낌이 있지만 너무 가득 차서 복부 평활근이 긴장이 되면 통증이 극심하게 되는데 이때 어른 같으면 긴장을 풀고 누워서 배를 따뜻하게 찜질하거나 좌우로 자세를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아프면 울거나 힘을 쓰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통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서 대변을 파내야 되는 일이긴 해도 이때 복부를 따뜻하게 찜질해줘도 가스가 나가면서 쉽게 편해집니다. 또한 장염으로 배가 살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변이 묽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배꼽 조이가 살살 아픈 경우입니다. 물론 반드시 열을 체크해서 38도를 넘어가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감기 때문에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충수염, 일명 맹장염이라고 할 때도 미열이 나고 배가 아프기 때문에 일단 몸에 열이 나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들은 발병이 쉽고 뭐라고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고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또한 간혹 복통이 있을 때 급성 충수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겠죠. 물론 복통이 심하지 않고 잠깐 아프다가 말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열이 나면 반드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서 열이 나지 않는다면 집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은 더 자주 체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도 두세 번 정도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경우 의료인들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위장병이냐고 또는 체했다고 하면 무슨 체한 경우 어디 있냐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묻죠. 아니 뻥 뚫린 고스로가 왜 막힙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막힐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아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에 횡격막 있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음식을 먹어도
잘 내려가지 않고 막혀있는 듯한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등도 답답해지죠. 그래서 여성들 같으면 브래지어 끈 닿는 부분의 흉추, 등뼈를 지압해보면 되게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을 두들겨주면 좋습니다. 어떻든 의료인들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발견도 못하고 한술 더 떠서 성장하면 없어진다 운운하는데, 하물며 어머니들이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음식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급히 먹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배에 가스가 찼는데 음식을 급히 먹으면 배가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땐 우리가 배를 핫팩을 대주고 한 5분 정도 자세를 조금씩 바꿔주면 가스가 나오면서 편해지죠. 두 번째는 먹고 싶지 않은 아이를 억지로 먹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찬 음식을 자주 먹이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야식, 밤늦게 먹는 습관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찬 음식, 야식, 과식 편에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 관리 방법으로는 두 번째 시간엔 밤에 보채거나 우는 아이들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당황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상식으로 조금씩 알아둔다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든든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잘 먹는데도 영양의 불균형으로 측만증과 성장장애를 유발하고 성장통 등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